네, 지난주에 해외 주식과 관련한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에 대한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이게 무려 22% 세금을 매기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쉽다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규정된 세금이니까요. 뭐 세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행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절세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부간 증여를 활용해서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부터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상장 ETF에 대해서는 주식을 사고 팔 때는 22% 양도세를 매기게 되죠. 이건 분류과세라서요. 액수가 아무리 커도 종합소득으로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율은 좀 높죠. 그리고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미국은 15%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리고 좋은 건 손익통산입니다. 올해 지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익 난 거, 손해본 거를 다 더하고 빼서 최종적으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이 250만 원을 넘을 때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배당소득은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이자 배당소득은 다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이거 역시 종합과세로 대상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이 있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뭐 이런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을 잘 보면요. 오히려 미국 주식, 미국 ETF보다 좀 불리한 측면들이 많죠. 우선 이건 250만 원까지 공제해 드리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건별로 양도 차익이나 또는 분배금이라고 하죠. 분배금에 대해서 다 건별로 15.4% 과세를 하는데요. 손익통산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억울하죠. 자, 손익통산이 안 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저런 겁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도를 했는데 ATF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났고요. BETF에서 1,5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통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엔 그런 거 없습니다. 500만 원 수익에 대해서 바로 15.4% 77만 원 세금을 매기고요. 1,500만 원 손실 난 건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좀 억울하죠. 좀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주식 양도 차익이나 분배금이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입니다. 그래서 45%에 노출될 위험도 좀 있고요. 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젯밤에 제가 딱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질문 1. 배당소득 연 2천만 원이라는 것이 배당 세금을 떼고 합산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세금 떼기 전 금액인가요? 당연히 떼기 전 금액입니다. 질문 2. 2천만 원 초과라는 것은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건가요? 예를 들어 배당소득 합이 2,5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은 2,500만 원인지 아니면 500만 원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공제해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 3. 이미 배당을 받고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인데 누적 금액이 2천만 원 넘었다고 또 세금을 떼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중과세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원천 징수를 해서요. 배당소득에 대해서 뗐다고 할 경우에는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 그 냈던 만큼은 빼줍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어떻게 절세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절세 계좌를 이용하면 크게 절세가 됩니다. 일반 계좌로 할 경우에 저 15.4%를 피할 방법이 없는데요. 절세 계좌,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이용하면 어마어마하게 절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때문에 이미 많이들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연금저축하고 IRP요. 이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드리죠.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해드립니다. 이게 50세가 넘어가면 내년까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드리거든요. 따라서 연말정산 앞두고 연말에 이 정도 액수를 채워 넣는 분들 많죠. 연말정산 효과는 꽤 쏠쏠합니다.
이게 근로소득자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그러면 요게 700만 원까지 넣어놨을 경우에 무려 115만 원,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 그러면 이분들 역시 7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115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나서 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투자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냥 예금에 묻어두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걸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국내 상장 해외 ETF하고 연결하면 엄청난 절세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이용해서 현재 주식은 안 됩니다.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안 되고요. ETF는 됩니다. 물론 미국 상장된 ETF는 안 되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 투자가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면요. 자,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거래할 때는요, 그거를 팔 때마다 건건이 15.4% 세금을 징수를 하죠. 그런데 저는 절세 계좌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이 해외 ETF를 사고 팔면요, 과세를 안 합니다. 이건 언제 과세를 하냐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탈 때 그때야 비로소 과세를 합니다. 이게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즉 당장 과세를 하면 그 돈은 세금만큼은 빠지지만요, 과세를 나중에 55세 이후로 미뤄주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난 부분을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복리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요. 또 한 가지,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 일반 계좌에서는 15.4%를 떼는데요, 55세 이상 연금으로 타실 경우에는요 5.5%부터 시작을 해서요, 나이가 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으면 3.3%만 분리과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낮죠. 15.4%와 3.3%는 무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IRP 계좌에는 이렇게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도 있지만 퇴직할 때 내는 퇴직금도 가거든요. 근데 이게 55세 넘어서 이렇게 IRP 계좌로 연금식으로 탈 경우에는 원래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를 하게 되죠.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를 55세 이상 연금으로 탈 경우에는요,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그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200만 원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으로 넣은 퇴직금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전 금융기관 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5세가 넘어서 일시금으로 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과세 이연 효과는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55세 때까지 타니까요, 과세 이연 효과는 발생하지만 저렇게 저율 과세는 하지 않고요, 그때는 16.5%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냈어야 되는 15.4%보다 오히려 세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건 중도 해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만큼 혜택을 드리는 만큼요, 또 의무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16.5% 기타 소득세가 그냥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요, 이 운영 수익 그리고 본인이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16.5%, 당초 내야 될 세금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중도 해지는 웬만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도 해지할 경우에 물게 되는 16.5%는요, 이게 운영 수익하고 본인이 세액공제 받은 액수만 해당이 되고요, 이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도 있습니다. 아까 700만 원까지만 해드리니까요, 그 이상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16.5%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혜택 받은 것도 없으니까 페널티도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할 경우에 저런 절세 계좌들, 연금저축과 IRP를 이용하면 아주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타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면서 이제 개인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상품이 조금 다릅니다. 가입 자격이 좀 다릅니다. 개인연금저축 경우에는 누구나 들 수 있고요, IRP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 가능 상품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성격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